저는 대학생 때 용돈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물가에 대한 개념도 없고 돈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어보니까 이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일단 그냥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적금이랑 예금만 했습니다. 그때 저의 전략은 뭐였었냐면 예금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열심히.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 가면은 이율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그게 재테크라고 봤었어요. 지금 제가 옛날에 세레나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그렇게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량자산에 투자해 놓아라 입니다.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은 우량자산에 무조건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적금을 아예 안 들고 있거든요. 그럼 현금 보유를 어떻게 하냐?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현금을 다 CMA에 넣고 있어요. 이유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묶여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거를 깨버리면 정해진 이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CMA 같은 경우도 요즘 잘 찾아보면 이율이 괜찮은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들은 여러 가지로 좀 분산을 해뒀어요. 뭐 자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주식, 뭐 코인도 뭐 자산일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이라면 부동산 구매는 당장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 시작을 한다면 저는 주식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혹은 뭐 사야 돼요? 뭐 삼성전자 사야 되나요? 네카오 사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한국 주식을 조금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추가 매수를 안 한 지는 꽤 됐고요. 한국 주식 시장에는 조금 미안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국 주식보다는 차라리 미국 지수 S&P 500이나 이런 쪽을 추종을 하는 지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데요. 이 이유는 제 의견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자라면 한국 시장이 정말 매력적인 시장일까요? 우량한 자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해외의 사람들, 외국인들 시선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고요. 너무 리스크가 많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화가 뭐가 있죠? 미국, 달러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조금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저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다른 거 말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미국 지수 추종하는 거를 사놔라. 일부 투자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뭐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브랜드의 주식이나 아니면 시가총액 1위, 뭐 1위에선 3위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샀거든요. 대신에 그거를 빨리 뺄 생각을 안 하고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한 10년 생각을 하고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수익률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량자산에 투자를 해놨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소득을 늘려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 자산, 내 월급을 우량 자산에 이제 묻어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될 거는 이걸 언제 사지? 언제 팔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 소득, 내 몸값을 올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추천드렸던 이유도 이런 건데 한국 주식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호가창을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그냥 묻어두고 내가 깨어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계속 그냥 내 몸값을 올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삶의 방식이 다양해져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죠. 첫 번째로는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 직장을 이직을 하면서 혹은 직장 안에서 현재 직장 안에서 몸값을 올려보는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부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몸값을 올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몸값을 올리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 이유는 저는 제가 한 24시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출퇴근을 빼더라도 점심시간 포함하면 한 9시간을 회사에 있잖아요. 근데 그 9시간 그러니까 한 하루에 3분의 1 정도가 내가 쓰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다른 거를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 굉장히 몰두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연봉을 올리는 노력을 하고 회사에 충실하면 정말 큰 장점은 뭐냐면 다른 기회들도 같이 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지? 하는 기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다 제가 지금 승진을 했기 때문이고 연봉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봉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한다?
그 비율대로 내가 정해놓은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또 그거를 우량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자, 연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바로 저축 비율을 늘려라입니다. 사람마다 정말 뭐 기준은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자, 본인 월급의 한 50% 정도를 목표로 하고 내가 200만 원일 때 50%면 100만 원을 저축을 했죠. 300만 원일 때 50%면 150만 원을 저축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그 비율 자체는 동일하게 가져가거나 올려보는 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내가 원래 100만 원으로만 생활하던 사람이었다. 200만 원 받을 때. 그러면 300만 원 받을 때는 나도 모르게 연봉 올랐으니까 나한테 더 쓰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쓰임새도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을 쓰면요. 여러분들이 저축을 할 수 있는 건 200만 원이죠. 그러면 저축 비율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66%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연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좀 많이 썼어요. 뭐 비싼 와인도 먹어보고요. 오마카세도 가고 뭐 호캉스도 여러 번 가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것도 해보는 거 좋죠. 내가 연봉이 올랐을 때 어떤 축하할 일들이 있을 때 충분히 축하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걸 계속 습관으로 생활 습관으로 가져가는 거 말고 일회적인 이벤트로 조금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쓴 다음에 최대한 그런 이벤트가 없을 때는 내가 저축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거나 혹은 올려보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그 파인다이닝 갔었던 그 비용을 아껴가지고 그냥 주식 한 개를 더 사놓을 걸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연봉이 올랐다면 소비 비율을 유지하지 말고 저축 비율을 같이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기본은 뭐다? 소비 통제예요. 소비가 통제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를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잘 재테크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소비를 내가 줄여보는 거는 여러분의 당장 지금부터 할 수 있거든요. 뭐 브랜드 커피만 마셨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아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뭐지? 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서 그것부터 해보세요.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이제 소비 통제가 되면 그때 내가 자산을 한번 사볼까? 그럼 뭘 해볼까? 뭐 미국 주식이 괜찮다는데 미국 지수가 괜찮다는데 ETF는 뭐가 있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재테크도 정말 모르겠다 하면 일단은 해외 주식 계좌부터 한번 오픈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계좌 오픈을 하면요.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금액 절대 말고 딱 하나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브랜드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잘 공부를 해본 다음에 느낌이 오는 하나 정도는 투자를 해보세요. 너무 큰 주식이 아니라면 그래도 몇만 원 안 할 거거든요. 하나 정도는 저는 사보면 거기서 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조금씩 뭐 하루에 하나의 정도의 액션이라도 조금 해보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